네, 형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3월에 이제 첫째 주 3월 3일 일요 경마 이제 예상 시작할 텐데요. 역시 이제 그 일요일이기 때문에 11개 경주입니다. 11개 경주고 어떤 흐름을 보면 글쎄요. 조금 충마 선정이 될 수 있는 경주가 좀 덜어 있어요. 토요일자보다 조금 있기 때문에 후창만 잘 고르면은 뭐 그렇게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제 토요일자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입니다. 그게 가장 좀 핵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주를 잘 고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적은 배당을 좀 위주로 갈 수도 있지만 축이 세웠을 때는 배당이 좀 덜 나오고요. 혼전 경주는 배당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경주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의 경주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맞는 경주만 하셔도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맞으면 정말 이 말은 나도 보고 있는데 쟤도 보고 있구나. 이랬을 때 한번 그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한번 좀 가감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월 3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일요 경주, 이제 제가 2개 경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5경주와 10경주입니다. 5경주와 10경주를 2개 경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한번 공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 선정을 정말 하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축운이 있는데 D가 조금 아닌 경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주 분산 배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폭을 좁힐 수 있는 5경주와 10경주 2개 경주를 좀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00베타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이죠. 1경주.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우리 서울경마 행사할 때 이 과천비상이라는 마필을 이 해선이나 태종이가 계속 기승해도 지금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전족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전족. 이 과천비상이 한 470kg대, 한 80kg대. 경주만으로서는 세워놓고 보면 잘생겼어요. 성격도 있고요. 성질도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화물차 트럭에다 티코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발통이 작아요. 전족. 중국에 여자들 못 도망가게 이렇게 발을 헝겊으로 싸매놨던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전족이라는 겁니다. 전족인데, 그만큼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평발 예가 될까요? 뭐 그렇게는 좀 예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등치에 비해서 체형에 비해서 얘가 갖고 있는 발굽이 작습니다. 그래서 매번 라스트에서 이렇게 결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고요. 근데 오늘은 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상대가 너무 약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경주를 쉽게 풀어가는 방법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입니다. 근데 오늘은 박태종 기수가 봐줄 일이 없어요. 누가 선행을 가든 오늘은 박태종 기수가 밀어붙여서 선행을 갑니다. 그렇다면 역시 뒤에서 오는 마필, 뭐 외곽에 하일리런, 6번마 하일리런이 있지만 하일리런이 지금 14주 만에 나오고 조기가 좀 약해요. 결국 가천비상, 4번마 가천비상의 박태종 기수가 밀어붙여서 선행을 간다. 가천비상을 이 경주에서는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잘라 드렸지만 오늘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과천비상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차에서 그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혼합 4권. 지금 뭐 갯더리듬 3번이죠. 갯더리듬 7번마 금세기, 9번마 비노스 프리모. 이런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은 지금 조교가 그냥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마 불꽃태양인데 일정이 좀 짧죠.
일정이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등치가 큰 마필들은 일정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일정이 단주 조교라 그러죠. 보통 2주 조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요. 비너스 프리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뛰어다녔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일인가를 그냥 내리 뛰어다녔어요. 내리 뛰어다녔고, 자, 이 매직골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제가 꺾어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일경주의 과천비상처럼 그런 그 단점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일요일장거에 라온 무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는데 얘는 부드러움이 없어요. 이 등치를 갖고 있는데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역시 이제 매직골드 오늘은 1200m고 일본 게이트고 선행을 나서는데 제가 함부로 지금 거꾸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물론 외곽에 이제 금색이라든가 7번이죠. 센 마필은 있어요. 근데 금색이도 1월 30일 날 골막염 때문에 조교가 조금 아주 뭐 마음 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약한 건 아니고요. 컨디션은 괜찮고요. 제법 훈련을 한 마필은 이제 겟더 리듬이죠. 3번 겟더 리듬인데, 이 마필도 결정력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경주는 좀 혼전양상이다. 뭐 인기만은 있지만 누구를 축으로 딱 선정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고, 축으로 선정해서 공략을 한다 치더라도 2방 이상은 기본입니다. 2방, 3방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쉬어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7번말 아이파 타임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광교 정상이라든가 광교 비상이라든가 과천 비상이라든가 또 놀부 만세라든가 놀부 시대요 참, 이런 마필들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기려면 방법은 선행밖에 없다라 그랬는데, 반대의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7번말 아이파 타임입니다. 이 마필은 체형은 400 한 30에서 40밖에 안 나가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T코의 그 동체에다가 트럭의 바퀴를 달고 있어요. 발통이 무척 큽니다. 이런, 그러니까 기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하여튼간 자기 체형에 안 맞는 발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뛸 때 보면 발을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뛰어요. 이렇게 밑으로 쫙쫙 뻗어서 아주 부드럽게 뻗는 게 아니고 툭툭 던지듯이 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힘을 중간에 뛰면서 남들보다 2배로 더 쓰는 거예요. 곱절은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1이라는 힘을 쓰면 얘는 1.5라는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을 갖고 라스트에서 또 힘을 끌어낸다. 이게 안 되거든요. 남들은 나머지 힘을 라스트에서 쓰지만, 직선에서 쓰지만 얘는 이미 1.5의 힘, 남보다 5라는 힘을 더 쓰고 왔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타느냐,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1의 힘을 쓸 때 나도 1의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이 중간에 무빙을 하면 그 마건 여러분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만약에 이 마필이 배팅을 한다면. 왜냐, 중간에 힘을 쓰면 이런 마필들은 남들보다 1.5의 힘을 쓰고 가고 있는 중에도 또 무빙을 한다면 2라는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파이 타임이 그래서 좀 부진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데 있는 건데, 뭐 그런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은 8번마 시킹제이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지금 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직전에 상대가 약했어요. 상부대로 농본사랑 좀 데뷔전이었었죠. 네, 그렇지만 오늘 상대는 더 약합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8번 시킹제이드인데, 제가 여러분들 뭐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수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말 능력이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킹제이드가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조교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시킹제이드를 축으로 공략을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4경주 1000m 국내산 육군인데, 자, 요 경주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겁나는 마필이 많이
뭐 있는데 그 마필만 만에 하나 이제 꺾는다면 좀 배당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축은 1번 허니캠프죠. 역시 이제 자세가 약간 높고 뻣뻣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다른 마필이, 빠른 마필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1번 게이트의 박태종 기수라면 이것도 선행입니다. 일단 죽기 살기를 한번 밀어붙일 테고요. 여기 숨겨져 있는 능력의 마필은 이제 4번 실버킹과 5번 우승이야기입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마필의 어떤 그러니까 실버킹 같은 경우는 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부드러움도 있고요. 이 5번마 우승이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해요. 근데 힘이 조금 덜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 검사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힘이 덜 차 있는데도 뛰는 거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몸이 이렇게 딱딱하면 이런 기록을 작성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걸리는 마필이 3번 네임보우 퀸입니다. 이 마필 또한 이제 조경 기수가 안착을 해 있는데 이 마필이야말로 이제 선행 승부를 한번 띄우겠죠. 근데 이제 박태종 기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얼만큼 좀 싸우고 나간다랄까요? 경합을 좀 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레인보우 퀸이 3번마 레인보우 퀸이 아주 뭐 독보적인 그런 순발력을 좀 내준다면 얘기는 좀 완전히 틀려지죠. 그렇다면 결국 1번 허니캠프와 3번 레인보우 퀸으로 끝날 확률도 있지만, 일단 허니캠프에 따라서 레인보우 퀸은 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4번 실버퀸, 5번 우승이야기, 뭐 19번마 관악정상 배당을 내줄 수가 있죠. 일단 3번마 레인보우 퀸이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키는 1번 허니캠프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고, 뭐 거기다 3번은 레인보우 퀸이 일찍 못 나가면 1번이 있고 3번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나갔을 때 이렇게 되면 얘기는 완전히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려면 두 마필의 컨디션 비교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요 경주도 역시 제가 현장으로 좀 넘기가 승부처로 잡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들. 충마가 이제 농번사랑이죠. 제가 이제 이 데뷔전 때 농번사랑에 대해서 너무 부드러운 마필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덩치에 어리지만 앞말인데다가 어린데 부드럽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띱니다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추천은 못 해드렸어요. 추천은 못 해드렸는데 그날 또 축도 잘못 세웠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축을 잘못 세웠군요. 늘품을 축을 세웠죠. 늘품을 축을 세워서 3구대로 농번사랑 여기까지 공략을 했는데 3구대로와 농번사랑이 입상을 하면서 이제 62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은 뭐 농번사랑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3번마 승리의 기운입니다. 왜 이 마필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일단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요. 체형을 보면 안 뛸 마필이 아니에요. 단거리에서라도. 뭐 장거리는 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일단 뭐 승리의 기운이 지금 순발력도 있고요. 일단 지난 경주는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쉬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뛰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착수를 와버렸어요. 물론 상대는 세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 경주 감각만 살아나면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김석문 기술에 보면 더 좋죠. 인기권에서 조금 비켜서 있다면 배당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뭐 3번 게이트 위치 좋고요. 2번 뭐 로열킹이 나간 다음에 바로 따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뭐 인기권에 있는 크리너 캠프라든가 7번 제이컵 너브 등 여러 가지 마필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마필은 3번마 승리의 기운이다. 승리의 기운을 이제 현장에서 컨디션을 맞춰서 매치를 시켜서요 공략을 하겠는데요. 일단 뭐 기본권은 농번사랑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에 하나 승리의 기운이 3번마 승리의 기운이 컨디션이 아니다. 그랬을 땐 농번사랑을 축으로 해서 일단 안전빵으로 이제 7번 제이컵 너브라든가 크린업 캠프 이런 마필들을 공략한 후에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그런 것도 좀 그런 배팅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이죠. 일단 1번마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12주 만에 나오고 자전지 부정, 좌우지 파행 이런 마필들 보면 훈련 강도가 안 올라가요. 물론 훈련끈이 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말의 개체별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지긴 하지만요. 일단 이 마필이 훈련을 약하게 한 마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든 훈련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12주 만에 나왔고요. 자, 6번 초이입니다. 지난번 1800을 뛰었는데 깜짝 놀랐죠. 첫 거리였었는데 최고 작은 마필 430kg짜리인데 훈련 때도 보면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왜냐? 근성은 좋은데 체구가 작아요. 그럼 장거리에 가서 과연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물론 다 적다고 못 뛰는 건 아니지만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러니까 적정하게 큰 사람, 적당하게 맞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좀 체구가 좀 장거리 뛰기 좀 체구가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장점이 있어야 돼요. 부드럽다든가 근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초이라는 마필은 근성이 좋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마필 또 역시 이제 10번마 섀도우 폭스예요. 직전 경주는 이제 인기 1위권이었었는데 오늘 승군전입니다.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 마필도 지금 430kg대인데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근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요. 초이보다 6번마 초이보다 떨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근성보다는 이 부드러움이 더 오래 간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워야 장거리에 가서도 체구가 작아도 활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마 섀도우 폭스가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이라도 여러분들 좀 배제하지 마시고요. 꼭 10번마 섀도우 폭스를 좀 공략권에 끼워놓고 공략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 경주예요. 저도 이 경주가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동방신화부터 3번 콜렉트 더 윕, 4번, 6번, 9번, 11번 6마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축을 선정을 해도 공략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 딱 제가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6번마 서든 포춘입니다. 서든 포춘. 동방신화는 지금 뛴 상태를 보면 좀 약하고요. 콜렉트 더 윕은 뭔가 결정력이 없어요. 계속 지금 조교 때 뛰어다니는 거에 비해서 실전에서 결정력이 안 나오고요. 파랑주의보 지금 D가 약간 파행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열 리브도 지금 7주 만에 나오고 있고 문학 스피드도 꼭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뒷심이 조금 딸리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물론 다른 마필들도 경험을 하면서 걸음이 늘겠지만 6번 서든 포춘 같은 경우는 직전하고 완전히 컨디션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뀔 정도였었는데 일단 거리 검증은 안 돼 있어요. 파랑주의보 4번마저 이런 마필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는 객관적인 전략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보면 이 6번마 서든 포춘을 여기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 바로 6번마 서든 포춘입니다. 자, 서든 포춘을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한다 치더라도 좀 제가 과감하게 추천해드릴 마필이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느 마필 하나 딱 부러지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6번마 서든 포춘을 축으로 공략은 하되 현장에서 좀 분산을 하시든가 아예 배당에 환수가 나와준다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폭을 좁힐 수 없다면 쉬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마 서든 포춘 제가 단식까지는 좀 공략을 권해드리기 좀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6번마 서든 포춘의 복승권에는 좀 유력하지만 단성식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m 8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안 된다 그랬던 말을 갖다가 이제 오늘은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가 약해요. 약한데 이번만 메이커밴입니다. 메이커밴인데 이제는 최범현 기수가 알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만필이 지금 언제죠? 처음에 추열이가 1400에서 3차 골 때 보면 물론 상대는 세지는 않았습니다.
사풍독주도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도 않았었고 크립토벨이 바닥에서 날아올 정도였었는데 이 메이커벤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장추열 기수가 기승한 다음에 최범민 기수가 지금 계속 3번을 기승해 왔어요. 그럼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범민 기수가 왜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과천비상이라든가 놀부시대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나서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라이파타임 같은 경우는 붙들어야 되는 힘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마치 생김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말을 좀 다르게 전개를 펼쳐줘야 되는데 이 메이커벤을 지금 최범현 기수가 계속해서 중간에 무빙을 해요. 그러니까 무빙은 꼭 눈에 띄지 않더라도 가는 대로 가버려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을 새총 땡기듯이 힘을 많이 안 배줬다. 그러니까 남이 1이라는 힘을 쓸 때 얘는 1.5배의 힘을 쓰는 마필인데 같은 일을 힘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태까지 이 메이커벤은 1.5의 힘을 들이고 가면서 2라는 힘을 썼어요. 남은 1이라는 힘을 쓰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범현 기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좀 많이 타봤어요. 3번이면 좀 최범민 기수가 이미 한두 번 타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벌써 3번이나 타봤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좀 글쎄요. 최범민 기수를 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건 악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번 이제 최범민 기수가 다른 방법으로 좀 말을 타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전개를 펼쳐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메이커벤을 이 경기에서 이제 축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일단 5번마 적벽대전입니다. 등치가 커서 빠릿함은 없어요. 빠릿함은 없는데 일단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능력 없거든요. 자, 그래서 2번 메이커벤과 5번 적벽대전 뭐 이렇게 두 마필로 좀 한번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700m죠. 글쎄요, 이 경주는 역시 이제 충마를 세울 수 있는 경주입니다. 10번마 브레이브마인데, 자, 11번마 블레스 챔피언입니다. 지금 승분전인데, 가능성은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잘생겼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거기다 순말이고, 힘까지 겸비한 그런 마필인데, 딱 부러지게 이제 후착 위네트 댄스도 조교가 좋아요. 1번마죠. 5번마 서구랑 태자로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고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6번 100점 필승이죠. 블레스 챔피언 11번마 블레스 챔피언의 어떤 잠재대 능력, 거리 검증이 나왔을 때 적응을 했을 때 가장 11번마 블레스 챔피언과 이제 좀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100점 필승입니다. 100점 필승인데 자, 요 마필도 이제 제가 한때는 그랬죠. 주행 매끄럽지 못한 주행 때문에 자기 걸음을 안 보였는데 최근에 와서 또 그게 도졌어요. 도졌다가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 중이고 그런 어떤 악벽을 안 보이고 있는 중인데 역시 이제 10마 브레이브마 직전 경주 이제 흥룡비상 인천탱크 이런 마필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힘 있는 그런 축복을 봤어요. 정말 거의 바닥권에서 날아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10번마 브레이브마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후차권에선 6번 100점 필승이냐 10번마 블레스 챔피언이냐. 블레스 챔피언이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일단 거리 검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런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갖고 나왔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입니다. 10경주 군해산 2군 경주죠. 13마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인기권에 있는 1번 퍼펙트 폴리오요. 4번 인처탱크 외곽에 10번마 용왕 스프린트인데 이 와중에 보면 가장 센 상대하고 뛴 마필은 퍼펙트 폴리오입니다. 1번마죠. 근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아니에요. 직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했어요. 조교 내용 열심히 동반 스포를 하고 병합 조교를 하곤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자기 그런 스피드를 못 내고 있어요. 이제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기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자, 4번 인천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조교 내용이 다 뭐 어느 때하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내용이 실해요. 좀 부실합니다. 내용이 약간 부실한데 그런 걸 갖다가 뭐 조경 뉴스가 뭐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때에 비해서 스피드가 부족. 그러니까 100이라는 스피드를 냈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가 가벼워졌거든요. 그럼 스피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스피드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경주를 승부처로 삼았는데 샤프 컨셉 뭐 선행 나서야 되겠죠. 10연마 용왕 스프린트에도 역시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른 마필이 5번마 대제의 밀사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번마 퍼펙트 폴리오가 가장 센 상대하고 뛰어왔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센 상대하고 강한 상대하고 뛴 마필이 5번마 대제의 밀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보면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기억이 나는군요. 주인권 기수가 한번 1200인가 1300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배당이 터졌는데 그때 제가 적중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상위군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그 뒤쪽에가 후구 쪽에가 약간 파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올라섰어요. 거기다가 통제사라는 마필 있죠. 선행마. 그 마필하고 병합 쪽이 하는데 이게 더 나아요. 더 낫기 때문에 자 5번 대제의 밀사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훈련을 해갖고 나왔어요. 또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컨디션도 되고요. 자, 그래서 5번만 대제의 밀사는 축인데 후차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목한 마필 중에서 한 마리만 더 고르고 나머지 마필들은 방어로 가겠습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1경주입니다. 군의산 7마필들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말이 하나 좋아진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져도 능력마들을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이스 갤러퍼라든가 탑포인트 그다음에 통제사 뭐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때는 뭐 아직까지 뭐 에이스 갤러퍼는 뛰지만 탑포인트도 그렇고 한때는 그래도 진짜 손가락 안에 들던 마필들이에요. 근데 여기 8번마 리얼 빅터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거리가 짧아요. 이 말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탑포인트나 에이스 갤러퍼 통제사한테는 짧은 게 좋지만 리얼 빅터는 상대적으로 에이스 갤러퍼나 통제사, 탑포인트 이런 마필에 비해서는 얘한테는 거리가 짧은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다른 마필들은 앞에서 가서 쓰는 마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리얼 빅터는 순발력이 없는 데다가 앞에 있는 마필을 따라가다 보면 힘을 그만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쓸 때 얘네들은 이미 꼴이 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경주는 여러분들 공략의 메리트도 없어요. 에이스 갤러퍼 뺄 겁니까? 그렇다고 탑포인트 공략 안 할 겁니까? 거기다가 통제사가 지금 선행을 나선다고 지금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필들이 세 마필이 인기마요. 근데 이 세 마필을 갖고 삼복조로 공략을 해놓고 패당 없지 않습니까? 한 수가 안 나와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찌감치 10경주에 대제밀사가 들어오면은 얼른 주머니 자꾸 탁 채우시고 퇴근하십시오. 11경주는 뭐 여러분들이 다음번을 위해서 이 에이스 갤러퍼나 통제사, 탑포인트 이런 마필들 뛰는 걸 봐두지 않는 이상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밀사를 많이 응원하시고요. 입상을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기 퇴근하십시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3월 3일 일요경마 예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의 첫째 주 양일간에 뭐 3월 2일, 3월 3일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 역시 이제 그렇죠. 인기권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공략을 하느냐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만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일단 그렇지만은 또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꼼꼼히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3월의 첫째 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